여러분, 혹시 BTS 정국님이 해킹당했다는 뉴스 보셨나요? 2025년 8월 22일 BTS 정국을 해킹한 해킹 조직이 잡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도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 금액은 38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흔한 통신사 해킹이겠거니 생각하고 주의 깊게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3일 후인 8월 25일 인범TV에 인범님이 자신도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설명에 앞서서 사건 설명에 필요한 개념인 BTC 마켓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우리가 다양한 화폐로 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업비트 거래소를 기준으로 알려드리면 우리나라 돈인 원화로 거래 가능한 원화 시장이 있고 USDT처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 가능한 코인 시장이 있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그 자체를 기반으로 다른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는 BTC 마켓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중에 BTC 마켓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건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뉴스 보도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25년 4월경 인범님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계좌에 있던 1억 7천만 원이 빗썸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전부 사서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한 BTC 마켓에서 거래량이 매우 적은 코인, 클레이 스왑, 쿠엔타, 아하 토큰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형태로 비트코인을 가져갔습니다. 그냥 빼가면 더 편할 텐데 왜 저렇게 불편한 방식으로 돈을 빼내어 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바로 트래블룰 때문입니다. 트래블룰이란 한국 코인 거래소에서 원화로 100만 원 이상 해외 거래소나 다른 계좌로 송금할 때에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실명 등 정보를 반드시 확인 기록하는 규제입니다. 이 때문에 바로 송금할 수 없었고 우회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돈을 빼내어 냅니다. 결국 인범님은 1억 7천만 원을 피해를 보았고 해킹범을 잡았을 때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만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해킹범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재산이 없으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네요. 이 사건에서 괜히 피해자만 억울하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보안이 문제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통신사들의 허술한 보안의식과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시스템까지도 전부 문제고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감정적인 영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더 다른 점을 보고자 해야 합니다. 인범님은 대표적인 코인 투자계의 인플루언서입니다. 그의 명성에 걸맞게 대부분의 자산을 암호화폐 형태로 지니고 있다고 하시죠. 자산 추정액은 몇백억에서 몇천억 정도 규모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해킹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암호화폐의 특성 중 하나인 탈중앙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각국 정부 등 발행주체가 정해놓은 액면가액을 발행주체가 정해준 규칙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주식계좌 해킹 등 현금성 자산은 한번 털리면 그 규칙이나 시스템에 따라 누가 언제 어떻게 썼는지 발행주체나 거래소의 자료를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인 탈중앙화 덕분에 누군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죠. 개인지갑 형태로 보관 중인 코인은 해킹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이러한 거래 기록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모두가 알 수 있죠. 만약 인범님이 암호화폐 이외의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모든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해킹을 당했다면 아마 전 재산을 해킹범에게 다 빼앗겼을 겁니다. 심지어 해킹범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재산이 없다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규칙도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야, 지금도 해킹범이 비트코인 형태로 돈을 가져간 건데 암호화폐의 특성 어쩌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차피 암호화폐 형태로 되어 있어도 털리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인범님의 자산 추정액은 몇백억에서 몇천억 수준이라고요.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이 암호화폐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다만 거래소 계좌가 아닌 개인 지갑 형태로 보관 중이실 겁니다. 그렇기에 해킹으로부터 안전했죠. 개인 지갑이 뭐냐 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나의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나만의 창고입니다. 형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형태로 모바일이나 컴퓨터 앱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나머지 지갑에 비해 보안에 가장 취약합니다. 두 번째로 하드웨어 지갑이 있습니다. 온라인 해킹으로부터 개인키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게 특징이지만 물리적 형태이기 때문에 지갑 본체 자체를 분실, 도난의 위험이 있고 기기 결함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망가지더라도 복구 구문만 있다면 다른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복구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로 종이 지갑이 있는데 하드웨어 지갑의 특성에 더해 다른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이걸 보게 되면 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보관을 더욱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뇌에 저장해두는 브레인 지갑이 있는데 기억 왜곡이 발생되면 자산을 영영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 지갑 덕분에 인범님은 이번 사건에서 해킹으로부터 자산의 대부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 들었는데도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BTS 전국의 84억 원어치 하이브 주식도 해킹을 안 당했는데 그럼 암호화폐보다 더 안전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정국님은 정말 운이 좋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우연히 잘 방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인범님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면 국민은행에 있는 1억 7천만 원조차도 피해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킹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자 유튜버이신 아포유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USDT 1억 8,300만원, 리플 약 4,300만원, 비트코인 약 900만원 등을 보유 중이었지만 2025년 8월 1일 21시 15분에서 25분 사이에 해킹으로 인해 모든 암호화폐를 잃게 되었습니다. 잠시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요. 아포유님께서는 아마 컴퓨터 자리를 비우지 않았더라도 해킹을 당했을 것이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백도어 해킹으로 보이지 않는 투명 창으로 작업을 한다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일 테니까요. 그나마 다행히 업비트나 빗썸은 해킹당하지 않았는데 이를 근거로 국내 거래소를 굉장히 칭송하시던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인범님의 사례에서는 국내 거래소였기 때문에 해킹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러한 해킹 방식은 인범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차이점을 알려드리기 앞서서 통신사 본인인증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이나 기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이용되는 방법은 통신사의 개인정보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입니다. 저는 굉장히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단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지인 중에 외국에서 살고 있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여행 오는 겸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한 달 정도 핸드폰 사용하려고 개통하는 게 돈도 아깝고 귀찮기도 해서 개통을 안 했더니 이 나라에서는 뭐만 하려고 하면 통신사를 이용한 본인 인증이 기본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자신은 인터넷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는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 인증 형태는 공동 인증서도 있고 네이버 토스 등 간편 인증도 있을 텐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간편 인증을 위해서는 최초의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 그것 또한 통신사 본인 인증을 해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통신사 본인 인증이 가장 기본이 되는 본인 인증 수단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정말 홍채나 지문 정도로 우리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아포유님과의 차이점은 인범님은 국내에서는 거의 지문과도 같은 통신사 정보를 해킹당했기 때문에 국민은행, 빗썸 등 한국의 보안을 전부 뚫어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돈이 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포유님은 이메일이나 여튼 기타 어떠한 경로로 인해 컴퓨터에 백도어가 설치되었고 그로 인해 해킹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통신사 정보는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는 뚫리지 않았겠지만요. 백도어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를 로그아웃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얼굴 인증까지 해야 거래 가능한 보안 수준까지 끝까지 올려두었는데도 털렸습니다. 이러한 보안 수준 때문에 거래가 아닌 지불 형태로 우회해서 가져갔다고 하네요. 투자에 앞서서 보안이 더욱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 제가 이용하고 있는 비트겟 거래소의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2022년 이래로 큰 보안 사고가 없고요. 출금 화이트리스트 및 크로스 디바이스 출금 검증으로 자산 유출 위험을 줄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체 보호자금 규모가 약 6,500 비트코인에 이르러서 해킹 피해 발생 시 손실보상에 활용 가능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심이 되는 부분이죠. 또한 정기적으로 자산 보유 증명을 공개함으로써 이용자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은 신뢰감을 올려주어서 안심하고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수수료 혜택이라든가 장점이 더욱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폼이 나올 겁니다. 양식을 작성해 주시고 양식 안에 저희 비트겟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하게 되시면 매일 최신 소식과 무료로 이용 가능한 코인 투자자 커뮤니티, 검증된 트레이더의 무료 교육까지 한 번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에서 BTS 정국님이나 인범님, 그리고 대기업 회장님 이렇게나 대단한 사람들도 통신사 해킹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포유님은 통신사 해킹이 아닌데도 코인을 탈취당했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혹은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킹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당하고 싶어서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보안 시스템이 보완되기를 바라고요. 모두가 안전한 투자 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의 중요성 강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거래소에서는 거래할 만큼의 코인만 보유하고 실물 자산은 개인 지갑을 이용해서 보관하기. 영상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개인 지갑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전한 건 없으니 보안을 철저하게 신경쓰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주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이.